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보고는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완벽한 여자는 아니고 미친 듯이 깔끔한 편도 아닙니다. 저 역시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혼자서 살 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저도 알고 있는 게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혼자 사는 집을 가보고 너무 실망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변명은 시간이 없다는 것과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으며 저와 결혼만 하면 뿅 하고 해결되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저에게 쓸데없는 일을 트집 잡아서 이러는 거냐고 내내 되묻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했어요. 일단 둘 다 30대이고 저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정도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죠. 6개월 연애를 할 때는 제가 자취 중이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제가 사는 집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살고 있다가 아파트를 얻어 독립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고요. 제가 2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휴가가 생기면 주변국들 여행하느라 한국은 한 번밖에 안 들어왔었고 결혼을 하면 현실적으로 혼자 여행하는 건 힘드니 지금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해도 좋다며 남자친구 역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 기간 동안 영상통화가 저희 데이트의 전부였죠. 저는 2년의 시간이 끝나고 최근 한국에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은 이미 배웠지만 남자 쪽 어머님이 현재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 중이라 퇴원 이후로 뵙자고 얘기는 끝낸 상황입니다. 병문안을 가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 여기저기 붕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보이는 쪽이 더 부끄럽고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니 흔쾌히도 안 그래도 오겠다고 할까봐 걱정했다며 다 낫고 나서 퇴원 후 보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선물만 보내고 나중에 날짜를 잡아 따로 찾아뵙기로 했죠. 그러다가 지지난주 남자친구 아파트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남자 혼자 살면서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정말이지 저는 그 집에 갔다가 소파에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생활하면서 혹은 업무를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번이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방에 커튼을 달아야 할 때 커튼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전동 드릴이 없다. 아니면 사용할 줄 모른다 라고 하면 드릴을 빌리거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커튼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한다 라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커튼이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했어요. 귀찮음이 불편함을 이길 수 있겠지만 몇 달 내내 매번 불편하면서 힘든 것보단 한 번 귀찮음을 이기는 게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했을 때 남자친구가 욕실 앞쪽에 핸드폰을 두고 손을 씻으러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크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손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그때 욕실화가 너무 미끄럽고 바닥에 거품도 있었어. 피할 사이도 없이 그냥 미끄러졌지 뭐냐. 저는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말해주었고 욕실화가 미끄러우면 고무 같은 느낌이 나는 덜 미끄러질 만한 욕실화로 바꾸라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적어도 1년은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욕실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나 또는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를 서너 번도 더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또 같은 얘기를 반복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자친구 집에 가서 직접 보니 욕실화는 그대로였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아예 바꾸지도 않았더라고요.
신발 자체가 조금 많이 미끄러운 재질이기도 했거니와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쌓여 있어서 샤워를 하고 나면 거품물이 바로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다가 거품을 남기고 빠지면서 더욱더 미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남자친구에게 직접 얘기했더니 아니, 배수구 위에 머리카락을 치워야 하는 거였어? 난 몰랐지. 남자친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치우는 거라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와이셔츠는 세탁소에 맡기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흰 옷과 검은 옷, 그리고 색깔이 있는 옷은 구분을 해서 세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다 수건과 양말, 속옷을 구분하는 것도 당연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이런 말을 하자 왜 구분을 하냐면서 귀찮은데 한 번에 다 넣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커버나 이불은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봄이 되면 버리고 새로 사려고 했었다며 어이없는 말을 이어갔는데요. 베개 커버를 보니 침을 흘리고 자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날 알 수 있었죠. 빨래 건조대 위에는 올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입었던 옷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때 입었던 수영복은 세탁 바구니 안에 아직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는다고 했지만 배수구에는 라면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정말 가득 있었고 그 위로 날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말하니 그제서야 눈에 보인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자다가 눈이 부셔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야 되니 숨이 막히고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 3개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없었고 단지 안방 침대에 누우면 머리 쪽으로 햇빛이 들어올 만한 위치의 창문에 신문지 한 장이 박스 테이프로 대충 붙어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새로 산 소파는 누가 봐도 저기에 두어서 TV를 봤구나 하는 모습으로 형태가 이미 잡혀 있었어요. 가죽 부분은 벌써 삭은 건지 벗겨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방에는 책상 앞에 온갖 과자 봉지와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알 수 없는 가루들과 까먹은 지는 한 달은 되어 보이는 귤 껍질들도 지뢰처럼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나나 껍질은 벌레가 생기니 변기통에 버렸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제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방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 때 냉동실에는 먹다 남은 피자가 박스채로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먹고 남긴 아이스크림도 겉비닐 없이 한 입 베어 문 상태로 냉동실 얼음과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냉장실은 볼 새도 없이 냄새 때문에 바로 문을 닫아야 했고요. 저는 이날 검정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발을 들어보니 머리카락과 먼지 뭉치로 회색빛 슬리퍼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지 남자는 다 그런 거다.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주변에 혼자 사는 남자도 없을 뿐더러 남자 여자를 떠나서 혼자 산다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저와 결혼한다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과연 바뀔 수 있는 걸까요? 혼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이렇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촬영용 세팅이고 연출이지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나는 혼자 살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야, 남자랑 여자는 엄연히 다르지. 어떻게 그걸 비교하냐?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맞춰가면서 서로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한 모습으로 갖춰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너는 왜 맞추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저는 이게 단순히 정리를 못하고 청소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와는 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정말 엄청나게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절대 깔끔하지 않고 매일같이 쓸고 닦고 청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말 그것도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님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들이라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야근도 거의 없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본인 말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아주 가끔
게임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는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늦어도 8시인데 그때 저와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는 대체 퇴근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을까요? 정말이지 시간이 진짜로 하나도 없었으며 제가 퇴근 후 뭘 했었냐고 물으면 책도 읽고 TV도 보고 하다 보니 그랬다며 피곤해서 청소할 생각을 못 해봤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휴가 때는 이러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연휴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아니, 원래는 엄마가 와서 다 해줘.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한 달 사이에 다 만들어진 일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이사하고 처음 오셨다가 다음날 몸살에 근육통까지 호소를 하셔서 아버지가 절대 청소 못 해주게 엄포를 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몰래 와서 어머님이 청소를 해주고 가셨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뒷말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핑계에 불과했으니까요. 각종 공과금은 그냥 3개월 연체했다가 사용 중지된다 하기 전에 한 번에 내는 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결혼하면 집은 이렇게 이미 있고 가구들도 4개월밖에 안 쓴 새 것이니 뭘 더 크게 살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넌 땡 잡은 거나 다름없어. 안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분명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가 왜 파혼이란 말까지 꺼내면서 헤어짐을 얘기하는지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로 어머님의 퇴원 날짜가 나왔다며 상견례 날짜는 언제가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 사람과 파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제가 본 상황, 그 팩트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남자들은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니까 엄마가 다 해주고 그래서 더 그렇다고 버릇이 그렇게 들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제 주변 남자들을 보면 청소와 빨래는 기본으로 할 줄 알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더러운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깨끗하게 치워주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평생 남편이 어질러 놓은 거 치우기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남자친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하는 걸까요?